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 체크 10월 3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미 국채금리 급등, 스파이치 우려, 미북 정상회담 연기입니다. 지난주를 한번 되돌아보면 한마디로 최악이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이 급락이 일어났고요. 가장 많이 손실이 났던 구간이 아닌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상반기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빠진 거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게 현실로 자꾸 드러나게 되니까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사실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해도 알고 있다고 해도 손실 본 분들은 들 중에 그걸 알면서도 빼고 싶지만 손실을 분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가 급락에 따른 어떤 긴급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은 언제 끝나는가? 예전에 한번 이거 이론적으로 저랑 한번 공부를 보니까 2월인가? 한번 저랑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꺼내왔어요.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쭉 올라갔어요. 그죠? 그렇지만 모든 주가가 상승이 있지만 하락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만큼. 대충 이만큼 올랐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락하다가 반등하려면 몇 프로까지 상승을 해야 되나요? 하락폭에 50%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50% 일단 한번 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반등 1입니다. 하락폭만큼 재상승. 오케이. 이거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그 다음 이게 하락폭의 59강까지만 반등을 하는 거네요. 반등이 하락폭의 50% 상승.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반등을 아예 못하는 게 있겠죠.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추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네 가지의 경우 중에 최소한 2는 와야 된다. 1까지는 아니어도, 반등 1이 아니어도 하락폭의 최소 50% 이상은 반등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 하락폭의 50% 부분까지 오는 것도 솔직히 많아요. 대부분 50% 부분까지도 못 오다가 상승을 하지만 뭐 35%, 뭐 40% 이렇게 오다가 다시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점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산 종목, 내가 지난주에 물린 종목이 하락을 얼마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 그 종목이 50%까지 상승을 하느냐면 금요일부터 반등을 했으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추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손실이 20인데 30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등의 폭을 봐야겠지만. 근데 20% 빠졌는데 반등이 10% 정도는 됐어요. 그러면 좀 그걸 100% 손실을 줄이지 않더라도 0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한 이제 10% 남았잖아요. 거기서 뭐 7%, 8%, 6%, 뭐 요 정도로 가까이 오면 내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손실을 어느 정도 확정할지. 왜냐하면 10% 했다 다시 30%로 빠질 수도 있어요. 시장이. 연말이 가면 갈수록 안 좋기 때문에 12월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이 늘 안 좋다고. 대주주 양도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 11월은 이제 북클로징이 있는데 지금 이미 이번 것 때문에 손실이 난 쪽도 있어서 북클로징이 더 빨리 한 데도 있다 그러고요. 어쨌든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실폭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런 이 반등의 어떤 내용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떨어지는 게 반 이상은 올라야 뭐 다음에 또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너무 실전에서 잘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활용을 잘 못하십니다. 사실 요런 거는요, 데이 트레이딩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데이 트레이딩. 갑자기 하루에 주가가 한 7% 정도 빠지잖아요. 빠졌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7%면 하루에 7% 빠지면 엄청 많이 빠진 거죠. 막 아침에 막 5%까지 빠졌단 말이야. 9시부터 10시 사이에 쫙. 예? 근데 다시 반등을 하겠죠. 이게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0%에서 5%가 쫙 빠졌다가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한 3.5%까지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5%까지. 그럼 그때 이제 개인 투자들은 고민스럽잖아요. 이걸 계속 더 기다려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근데 그러다 다시 대부분의 경우 3.5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5%,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마이너스 5%에서 3.5%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2.5까지 가면 한번 버텨보고 여기서 가다가 꺾이면 나는 그냥 마이너스 4%에서 손절한다. 이렇게 해야 추가적인 손실이 결국엔 마이너스 7%로 끝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여러 가지 실전 사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 다우존스 거를 제가 이게 아마 2월 달에 아마 보여드렸던 걸 거예요. 2월 달에. 그죠? 그때 미 국채 금리가 또 급등을 3%가 넘으면서 그 금리 발작이 1차가 났죠. 지난주에 2차가 발작이 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만큼 하락을 했잖아요. 그 50%딱 찍어요. 그죠? 그러면 50%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추가 하락을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추가 하락하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만큼 하락하게 되는 거죠. 하락하기 50선 또 찍어요. 근데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다시 또 추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50%못 넘으니까. 이렇게 이제 저점만 딱딱 찍고 봤을 때 저점이 점점 하락하고 있죠.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노란 박스권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냥 상식이다. 뭐 이렇게 급등주 공식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뭐 배운 뭐 돈 내고 뭐 유료 채널 뭐 이런 거 하신 거에서 급등주 공식이나 하여튼 무슨 기법 이런 거 이번 장에 통했나요? 하나도 안 통했죠. 심지어 그 목요일 날 많이 떨어졌을 때는요. 코스닥 종목이 한 상승 종목 떨어진 종목이 1000종목이 넘고요. 상승 종목이 한 몇십 종목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테크닉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자기가 응용하면 되는 거지.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초 체력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없이 이론 없이 그냥 뭐 그런 공식처럼 해서 다 되면 누구나 돈을 다 벌죠. 근데 그렇게 벌면 좋지만 그렇게 못 벌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다 이렇게 주식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처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차분차분 다 배워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는 것도 처음엔 수익이 많이 나죠. 근데 바로 수익이 안 나요. 손실이 안 납니다. 좀 하시고 하지만 손실이 안 납니다. 상이 어떻게 돼도. 그 다음에 수익이 조금 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많이 나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시황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황 중심의 방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트를 코스피만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이제 금요일날 급반등을 했는데 앞서 배운 걸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급락분이죠. 급락분 하락폭 그거의 50% 수준이 뭐예요? 2424포인트입니다. 2424포인트. 그죠? 그러면 지금 2129포인트에서 2450포인트까지 가면 베스트 2450. 근데 어렵겠죠. 지금 상황에. 그리고 50% 2425포인트 2424포인트가 50% 수준. 또 25% 수준은 얼마예요? 2186포인트. 지금이 한 2161포인트니까 한 20% 하락폭에 한 20%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월화가 중요하겠죠. 월화수. 그죠? 월화수에 몇 프로까지 가느냐.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갈 때 최소한 2424포인트까지는 가야 잘못됐네요. 2224포인트네. 2224포인트 오타인데 어쨌든
2242포인트, 2242포인트까지 와야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 추가 하락인 거고, 그죠? 그래서 10월 말 그 2356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2129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17년 2월 주가예요. 2월 주가. 작년 2월 주가입니다. 작년 2월. 근데 우리의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이 저평가된 구간 맞죠. 근데 시장에 이제 저가 매수세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뚜렷한 매수체가 없는 거죠. 주도 업종이 나올 수도 없고 싸니까 들어온다. 지금은 박앤세일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세일할 때만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쇼핑센터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거들 한 지금 6개월째, 한 6개월, 아니 거의 8, 9개월째 보여드렸겠죠. 글로벌 경기, 한국 경제, 파란색 이렇게 될 거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10년간의 글로벌 장기 호황이 종료된다. 그래서 이게 쭉 빠지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 이렇게 빠지는 게 쭉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요 지금 동그라미 부분만 좀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빠지느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결국엔 빠지는데 요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이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매끈하게 빠지지만 그걸 확대해 보면 구간 이렇게 확대를 보면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은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 위에 짧은 상승, 저 원화 큰 원안에 이제 화살표들 지그재그 화살표 보이시죠? 거기서 짧은 상승 구간이다. 이번 주는. 그래서 전체적인 하락 추세 속에 긴 하락과 짧은 기술적 반등이 연말까지 지속될 확률이 높다. 전체적으로 빠지는데 쭉 빠지진 않고 길게 빠지다가 조금 상승하다 다시 길게 빠지다가 조금 상승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연말까지 시장은요, 지금 금융투자의 어떤 패시브 자금 외에는 마땅한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사는 것도 짧은 납폭과대 매수 외에 저가 매수 외에 되게 장기로 사서 들어온 사람들 있죠. 외에는요,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지속이 가능한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잠시 동안 여러분 상승할 수 있어요. 이번 주가 뭐 길면 한 주, 짧으면 월화수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상승해도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 추세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러다가 시장이 한 월화나 뭐 수까지 오르면 뭐 언론이나 방송에서 뭐 증시 반등 추세에 이루나 뭐 이런 기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반등폭의 50%, 2424포인트까지는 2242포인트까지는 가야 된다. 떨어진 거 아까 23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까지 갔자니까 한 2250까지는 가야 그래야 뭔가 반등을 기다릴 수 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 물론 이런 추세가 중간에 뭐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모멘텀들이 막 시장에 작용하고 작년에 그랬었죠. 코스닥에서 11월에 갑자기 뭐 이제 뭐 코스닥을 살린다 뭐 어쩐다 그러면서 그거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코스닥 벤처펀드 뭐 이런 것만 하면서 막 제약 바이오를 막 무작위로 사댔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은 이상 뭐 남북 경협이 획기적으로 잘 돼서 뭐 된다 그게 아닌 이상 그런 어떤 정책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라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10월 말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월 말까지 지금 이제 10월 중순 아닙니까 벌써? 오늘 방송 녹음한 오늘 14일이니까 10월 이제 중순 나머지 2주간은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과 하락폭이 큰 하향 박스권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향 박스권. 수평 박스권이 아니라 하향 박스권이죠. 이렇게 추세가 밑으로 가는 박스권. 이렇게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하향의 기울기가 아주 기운 건 아니죠. 이미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어쨌든 박스권일 확률이 높고 이제 2주간은 하향 박스권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번 주에서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신규 매수자는요. 코스닥 코스피 ETF 지수를 활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다음에 손실보유자는 손실폭을 최소화해서 아까 제가 반등의 폭을 보고 마음가짐을 각자 정해서 손절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손실폭이 10% 미만인 분은 손절을 좀 하시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손실을 확정한다는 게. 근데 어쨌든 그걸 계속 갖고 있었으면 지금 한 20% 30% 손실이 나 있었죠. 근데 그때 손절을 하셨다면 10% 미만의 손절이 되셨겠죠. 그러니까 그게 손절이 되게 웃겨요. 그리고 또 하긴 되게 힘든데 또 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여튼 주식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월 초 하락폭에 10%, 100%, 50%, 25% 반등을 보고 손실폭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종목의 반등폭을 보고 별로 내가 지난 한 주에 15% 빠졌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등을 지난주 금요일부터 했는데 반등이 2%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은요. 시장이 상승을 할 때도 1, 2% 오르다가 또 시장이 빠지면 5%, 6%, 10%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는 참 어렵죠. 근데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제게 아니니까. 손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자는요, 이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를 활용한 지수 매매를 해주시고, 손실보유자는 보유 종목 손실을 최소화해서 종목을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향후 이제 2주간의 큰 대응 전략입니다. 전체적인 하락을 하지만 하향 박스권에서 약간 지금 상승하는 구간이니까 짧게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그리고 이제 ETF는요, 여러분. 신용 등록도 하셔야 되고, ETF 어떤 이렇게 약정서, HT에서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아마 현금만 매매하신 분 아마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분명히 대형주로 시장에 들어온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올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어느 대형주로 들어올지는 솔직히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ETF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가 매수세에는 전혀 없다. 지금 계속 요걸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계속 보여드렸죠. 1160원이 2190이다. 1160원 올라가면 2200 깨진다. 근데 지금 2200이 이미 깨졌죠. 그래서 환율이 이미 1830원. 지금 1130원, 40원 수준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싼 구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외국인도 데이 트레이딩. 여러분 호가창 보시면 메릴 린치 막 보시잖아요. 그죠? 외국인도 길게 사는 사람이 있고 싸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이면 짧게 사는 사람한테는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계속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악재가 쌓여 공포로 뒤덮였던 증시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죠. 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11년 이래 최초로 3.24%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전방위 좀 매도가 났고 이로 인해서 2월에 이어서 두 번째 금리 발작이 시장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3.2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국채금리에.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3.2%. 미 국채 3.2%는. 이게 지속이 된다. 3.2가 넘는 게 지속된다. 그러면 증시는 더 급히 빠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율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160원. 1160원. 꼭 기억하세요. 미국 정상회담 개최가 연계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유세 연설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선거로 한다고 하니까 이제 경협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11월 이후로. 사실 말이 11월 1호인데 11월을 어해도 될지도 모르죠. 뭐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가장 큰 건 미국에서 북핵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의 비핵화와 우리나라에서의 비핵화는 그 개념이 탈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다 없애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의 비핵화는 뭐예요? 최소한 자기네 할 때까지만 날라오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핵이 그렇게 관심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거 앞두고 가장 자기 중요한 건데 여기에 뭐 그렇게 막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가 지난주에 급락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업종 급락했는데 스파이칩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블룸버그가 이제 미국의 이제 통신사 쪽의 데이터 센터에서 중국 스파이칩
백도어가 가능한 그 중국 스파이칩 제거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주장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애플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말이 되게 많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에 대한 어떤 비용이 증가할 거다. 이게 업체들의 비용이니까 기술주의 실적이 저하될 거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기술주가 엄청 빠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종목 와르르 빠졌죠. 악재가 겹쳤습니다. 또 이제 악재가 있는데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 금리 인상이 올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기 부진, 한미 금리 뭐 여러 가지 인해서 한국은행이 사실 올해 안 올린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외국인이 결국 이렇게 이탈하니까 10월 혹은 11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월은 좀 아닐 것 같고요. 11월에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는 당연히 부담이 가죠. 우리 가계부채나 이런 부분들에는. 근데 10월 금리를 한데 되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거든요. 원래 금리가 오르는 거와 그리고 주가는 서로 이제 그 반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 외국인 이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1월 금리 인상은 좀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거든요. 금리 인상을 만약 했다. 근데 하자마자 갑자기 빠졌다. 그럼 이제 그때 매수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지난주 상승 업종과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그죠? 건설업까지 쫙 통신해서 건설업까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향후 증시도 상승보다는 뭐 어떻다?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까지 자, 한번 보시죠. 자, 10월 8일 이탈리아 재정 적자 우려로 또 이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날 휴장이었고 수요일날 미국 정상회담 11월 이후 연기 뉴스가 나오면서 코스피 통상에 올랐고 코스닥에 작살이 났습니다. 이제 남북 경협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미 국채 금리가 3.24%를 돌파하면서 밤새 수요일 날 뭐 마이너스 4%인가 400포인트인가 빠졌죠. 4%인가 400포인트가 이제 저희 다우존스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블랙 뭐 목요일이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 12월에 그 미국 증시도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전체 업종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잇따른 악재에 시장은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던 한 주고요. 단기적으로 급락에 따른 바닥권 형성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지난주 코스피 현황 차트 한번 보시죠. 6월부터 차트인데요. 자, 6월 코스피 급락 50%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이렇게 박스권인데 이제 박스권을 완전히 이탈해서 지금 10월부터는 새롭게 이런 하얀 박스권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번 주 봐야겠지만 2250포인트가 50%니까 그 밑으로 해서 2125포인트 사이에 어떤 이제 박스권을 또 하얀 박스권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외 악재로 6월부터 3개월 동안 지수의 박스권이 이탈됐고 10월엔 새롭게 하얀 박스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쭉쭉쭉 빠졌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매수치가 없는 장세고요. 외국인이 지속 매도를 했고 또 지난주에는 기관과 개인의 어떤 손절 물량이 나왔습니다. 반대 매매 물량도 나왔고 기관도 이제 로스컷 물량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급락이 이렇게는 이제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외국인이 엄청 팔았죠. 마이너스 5천억. 지난주에도 한번 마이너스 5천억이 지지난주에도 있었는데 추세적인 거냐 안 추세적인 거냐 지난주에 확인을 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2주 연속 파니까 추세적인 확률이 높은 거죠. 팔 때 저렇게 많이 파는데 사는 거는 742억 분이 안 사잖아요. 그러면 저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867억 판 놈 중에 그중에 일부는 또 단기 매매하는 놈이 있을 거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그런 애가 산 걸 수도 있고요. 추세적으로 하락이 높아요. 근데 단기 급락했다는 단기 바닥 형성이 돼서 뭐 짧게 뭐 길게는 한 주 짧으면 2, 3일 동안 어떤 이제 매수의 관점이다. 추가로 또 급락으로 푹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그냥 경험상 봤을 때. 그래서 종목을 사는 건 위험하고요. 시장 관망 혹은 지수 ETF를 활용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을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됐고, 추세가 이렇게 급락을 했죠. 이런 박스권 역시 이탈을 했고요. 이렇게, 뭐, 똑같이 하얀 박스권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뭐 이건 더 가파르게 빠졌네요. 그죠? 근데 이제 희한한 건 바닥권에서 기관이 여러분이 다 파실 때 개인입할 때 외국인이 그냥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ETF 매매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단기 급락이 때는 단기 바닥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 사는 건 위험하고요. 시장 관망 혹은 지수 ETF 활용하시는 게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 금리 급등에 따른 2차 금리 발작 상태가 진정이 됐습니다. 근데 정고점을 넘지 못하는 단기적으로 짧은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저가 매수가 유입이 예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소형 부자는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의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올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을 역시 관망하실 분은 관망하시고 매매하고 싶으신 분은 지수 ETF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셔야. 근데 이제 손실이신 분 나는 어떡하냐? 이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등의 폭을 보시고 나름대로의 손실률을 정해서 종목을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탈출하시라. 이렇게 말씀. 아니면 진짜 돈을 더 넣어서 내가 끝까지 버티겠다. 이렇게 마음을 거시든가 어떤 이제 좀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10월 21일 방송 안내 주간시간 벌써 10월 4주차네요. 10월이 벌써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벌써 가을도 가고 있네요.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봤을 때 증시가 더 이상 좋아지지도 않지만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12월은 조심하시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최소한 뭐 주중에 한 번 더 하다든가 뭐 매일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상 그런 건 안 돼서 제가 좀 일주일 단위지만 여러분 내용 잘 한번 보시고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